안녕하세요, 김능킹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불문율이 하나 있다면 가솔린 디젤차보다 하이브리드 차가 감가가 아주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고시장 소비자들은 개꿀 감가, 가성비, 연비를 매우 중시하는 분들이 많죠. 이분들은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를 보면 없던 돈도 끌어다가 사기 때문에 일반 차종들에 비해서 감가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 하이브리드가 맞지만 감가율만큼은 이상하게도 미친 아주 특별한 차를 한 대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의 명가에서 태어난 장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모터 하나로 찔찔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빵빵한 두 개의 모터와 하이브리드형 CVT가 탑재돼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점령했고, 지금도 여전히 점령 중인 토요타 브랜드의 플래그십 렉서스 LS500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렉서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렉서스 해봐야 그냥 E클래스 수준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카푸어들이 접근할 만한 간지나는 양카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렉서스 거기서 LS500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벤츠 S500과도 비교되는 차량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과 개소리를 하고 있네 라는 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녀석은 2018년식 풀체인지 초기형 모델입니다. 신차값부터 본다면 가장 저렴한 후륜 모델의 럭셔리 트림 가격은 무려 1억 5,100만원입니다. 2018년식 S클래스의 경우 가장 싼 S350D가 1억 3,730만원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렉서스 LS는 수입된 모든 모델이 롱바디 모델입니다. 롱바디를 기준으로 한다면 S400D 롱바디가 1억 6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S560 롱바디는 딱 2억 정도 했습니다. 렉서스 LS500 풀옵션 트림인 플래티넘의 경우는 1억 7,300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얼추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느껴지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은 이 두 모델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났었지만 어쨌든 경쟁 모델은 맞다는 겁니다. 축구에서도 1등 팀과 13등 팀이 승점 차이는 2배 가까이 나겠지만 어쨌든 경기를 같이 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도 렉서스 LS500이 경쟁 모델인 S클래스나 7시리즈보다 월등히 확연히 뛰어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비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겠죠. 일단 다른 애들은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렉서스는 아주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롱힐 베이스에 가솔린이 들어가는 대형 차임에도 불구하고 후륜 모델은 리터당 11.5, 사륜 모델은 리터당 10.6km의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S560 롱바디의 경우는 네이버로 봤을 때 연비가 리터당 8.4 정도로 나옵니다. 물론 이 차는 8기통이지만요. 그래서 솔직히 안 팔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요상한 가격 정책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7시리즈도 S클래스에 벌벌 떨면서 3천만원 정도는 까고 들어갔었거든요. 물론 LS500 하이브리드도 2천만원 정도 할인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1억 5천 렉서스 LS500 플래티넘 사실 겁니까? 아니면 1억 6천에 BMW 750 가솔린 X드라이브를 사실 겁니까? 2천은 무슨 솔직히 한 5천만원 정도는 깔고 들어갔어야 이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매량이 처박았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은 중고차를 보는 거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매 정책으로 차가 안 팔리면 오히려 중고값이 미친듯이 내려가기 때문에 중고로 데려오기에는 괜찮습니다. 엔카에서 무작위로 예시 모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식 6만 킬로를 뛴 풀옵션 플래티넘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험 이력이 하나고 3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차값 대비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고차 가격은 무려 신차값 대비해서 1억이 빠진 6,3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신차값이 말도 안 되게 비쌌던 것 같고 중고시장에서 제값을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비슷한 모델로 2018년형 10만 킬로 차량은 한 5천만원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가격만 본 겁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렉서스 LS500의 특이한 장점과 아쉬운 단점 몇 가지를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렉서스 LS는 특별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체가 유성 기어를 이용한 eCVT 시스템을 쓰지만 여기에 또 4단 기어를 추가한 방식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게 매우 복잡하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MG1, MG2 두 개의 모터와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같은 핵심 부품들과 함께 이 다음 단계에 4단 자동 변속기 단계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해 가상의 10단 변속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죠. 기존 하이브리드가 연비 측면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높았으나 MG1의 회전 한계로 인해서 전기로 달릴 수 있는 속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4단 자동 변속기를 추가해서 바퀴와 하이브리드 구동계 사이에 간격이 더 멀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터가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서 모터 한계 속도도 올라가고
좋고 효율도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동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있었던 건 또 이 시스템에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속 직결감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두 번째 장점, 풀옵션인 플래티넘 차량의 경우는 렉서스에서 자랑하는 럭셔리하고 특별한 오토만 시트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로 짤짤이하는 그런 안마 시트가 아닌 진짜 안마를 받는 듯한 편안한 안마 시트가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수석을 자동으로 접고 2열을 거의 눕다시피 해서 갈 수 있는 최고급 차량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까다롭습니다. 렉서스 LS500 하이브리드가 한국에서 안 팔린 이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욕을 처먹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빠르고 강하게 한 방 찌르겠습니다. 이 차는 HUD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고 뭐 죽는 건 아니겠지만 왜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원래라면 LS500은 HUD로 유명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공개할 때 세계 최대 크기의 무려 24인치 HUD가 달린 미래적인 차라고 자랑을 했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석 계기판을 보면 매우 귀엽죠. 여기서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HUD로 즐겨라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이게 한국에서만 콕 빠진 겁니다. 이유는 또 웃긴데 한국에서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정확한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토요타 코리아에서 굳이 한국에서 법규나 인증을 따내려기보다는 뭐 안되면 그냥 옵션을 빼버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 이 차는 첫 번째 단점과 비슷하게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던 자동 회피 기술인 프리크래시 세이프티 기능도 한국에서만 콕 빠졌습니다. 보행자나 자전거나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왔을 때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로 감지하고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증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냥 빼고 팔면 되지 귀찮게 왜 인증받아요? 그럴 수 있죠. 추가로 이 모델은 인포테인먼트 화면 터치 기능이 없습니다. 다행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 2021년 한국에 페리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이때 HUD도 달아주고 터치 디스플레이도 달아주고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도 달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간 거리 유지에 차로 중앙 유지, 차로 변경이나 추월까지 가능한 ADAS도 달아줬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일단 매우 비싸고 가성비가 좀 안 좋습니다. 역시나 세상에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래도 렉서스 LS는 이런 옵션 같은 것만 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들보들한 승차감에 연비도 좋고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안 받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물론 1억이 넘고 2억이 가까이 하는 차라서 뭐 정비비가 조금 정신이 나갈 것 같긴 하겠지만 중고 가격으로는 봤을 때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차량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